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는, 어젯밤이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우리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지켜보느라고 새벽 3시 넘어서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나오는, 인용되는 걸 보면서 많이 속상해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뭐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들 보면은 그냥 자기 삶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그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그저, 이렇게 쫓기는 삶들을 살기 쉽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시간이 주어진다든지 또 어떤 계기가 있게 되면은 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진리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이 하나도 이상치 않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모습들이니까. 물론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냐, 그게 기준치는 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가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자전거 동호회 카페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아주 재미나게 놀아요. 막 오늘은 앞바퀴 드는 윌리를 연습했다. 뒷바퀴 드는 엔도를 연습했다. 엔도 턴을 연습한다. 오늘은 뭐 아주 재미난 그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를 탈까? 나는 지금 자전거를 타긴 타는데 내 생각은 너무 복잡한데 지금 그냥 좀 세상 말로 환장할 만큼 난 지금 복잡한데, 이분들은 자전거를 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탈까? 나처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탈까? 모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뭐, 한 분 한 분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그게 뭐 나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게 참 염려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전 세계는 마치 퍼즐 조각을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모든 큰 그림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는 행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같이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복잡한 정세도 그 퍼즐 중에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계정부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 그거보다 더 된 것 같아. 한 20년 전에서부터 거의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때나도 세계정부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재밌는 얘기도 있구나.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20년 전쯤에는
이거 진짜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서부터는 와, 이거 진짜구나. 세계 정부가 이 땅에 단일 정부가 세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건 음모론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음모론이 아니에요. 물론 개개인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개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당신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이 세계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퍼즐 조각이 맞추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어차피 단일 정부를 원하세요. 사탄도 단일 정부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일 정부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사단도 원해요. 사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와께서 광야 40일 금식한 이후에 시험 당하시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은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비록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와께서 마귀가 제안을 하는데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와,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한테 절해. 너도 나를 섬겨. 그러면 내가 이 땅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지금 현재 누가 주인인가 하게 되면은 사탄이 주인이에요. 사단이 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의 주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로 속해버려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이 땅의 모든 주권이 다 사단에게로 귀속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주권을 다시 빼들어 와요. 다시 빼들어 오시는데 예수와께서 다시 사단에게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한 번에 쫙 다 통치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퍼지듯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떡반죽에 누룩이 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방교회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오 형제여라고 이방교회의 손을 잡고 바르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말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 유대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동시에 같이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은 모든 경계가 없어지면서 한 왕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요. 사탄도 한 나라를 만들려고 세계 정부를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와 안에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축이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고요. 어떤 한 유튜브를 봤더니 굉장히 심오한 이 얘기를 하는데 입이 걸러. 아씨, 그렇다고 세상은 물질적인 것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다스리는 거라고. 아이씨, 그것도 몰라. 이 사람은 뭐야 도대체? 다 흉내를 내가 못 내겠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씨, 우씨 막 이러는 바람에 얘가 하는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지금 세상은 이 두 레일이 같이 달리고 있어요, 지금.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이 한 나라를 이루기 전에 그 전에 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단이 꿈꾸고 있는 이 세계 정부는 성경상의 의미로 얘기하자면은 도적이요, 강도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바로 전부 도적들이고 강도들이에요. 이들이 세우는 이 세계 정부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와가 이 땅에 오도록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나 모든 경제나 문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종국에는 말을 듣지 않으면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이 시도는 성경에서 말하자면 강도요, 도적질이에요. 여기에 선봉장이 바로 지금 중국 공산당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이 아니에요. 중공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이라고. 여러분 요새 그 탄핵 반대 집회에 가게 되면 CCP 아웃이라고 하는 그 팻말을 들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Chinese Communist Party예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뜻이에요.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고 하는 팻말을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요새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자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중국 공산당이 지금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1대1로 정책이에요. 중국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대라는 것은 해양 주권, 해양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길. 그리고 1로는 육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체인 삼아가지고 그 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중국의 그 지배하에, 중국의 통치 아래 두려고 하는 게 바로 1대1로 정책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조용히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일명 디지털 전체주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감시, 통제해요.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중국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그 CCTV가 그저 길거리에 그냥 완전 깔려 있어요. 그래서 CCTV가 별로 해상도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안면 인식 기술까지 포함이 되어진 고해상도 CCTV를 깔아놓고 사람들이 누가 그 CCTV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얼굴을 다 알아봐요. 누가 어디에서 언제 뭘 하는지 다 감시를.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초안전이라고 그래요.
초안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한계가 없다는 전쟁이에요. 한계가 없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무제한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예요. 이게 바로 CCP, 중국 공산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 방식이에요. CCP에 의하게 되면은 이미 전쟁은 시작됐어요.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우리는 전쟁 그러면은 총 쏘고, 대포를 쏘고, 전투기가 뜨고, 이걸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진짜 전쟁이죠. 근데 더 무서운 전쟁은 바로 이 디지털 전체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초안전이에요. 조용한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일이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마술을 뻗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무력적인 전쟁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굉장히 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대부분은 보이지 않게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들의 제도를 바꾸고 그들의 제도를 뺏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속이고 그래서 그들의 수하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통일 전선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건 경제 교류에도 나타나요. 중국의 그 전자 회사가 있죠. 화웨이라고.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있을 때에 그 지하철에 그 무선망을 깔면서 중국의 화웨이하고 우리나라 LG하고 서로 협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많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웨이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반대하는 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화웨이랑 같이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화웨이는 그 자기네들이 깔아놓은 그 무선망 혹은 그들이 파는 그 모든 그 전자기기를 통해 가지고 그 기계가 있고 그 무선망이 도달하는 그곳에는 전부 다 그들의 생활들을 파악하고 그것이 전부 다 중국의 정보 당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할까?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중국의 통일전선 구축이라고 하는 이 정책은 수많은 나라의 기업이나 대학, 교수들, 연예계, 정치계, 종교계, 문화계 할 것 없이 그냥 전방위적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대학에는 보면 공자학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공자학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뭐 공자 이념이나 사상을 배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포섭하기도 하고, 그들을 중국화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제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아프리카는 거의 다 중동. 이 사람들이 그런데 왜 한국은 중국화 되어진다는 걸, 왜 한국은 안 되고 있지?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하기를 바보라서. 지네들만 몰라. 외국에서는 이미 다 눈치를 채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만 지들이 지금 중국화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들만 모르고 있어. 바보야, 쟤네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먹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범 교수가 유튜브에 띄워 올렸어요. 2부로 올렸는데, 총 10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한국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탄핵되고 완전히
대통령에서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 탄핵 집회에 나타난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상도 이미 많아요. 경찰이 서 있는데 경찰이 한국 경찰 모자 쓰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요. 이만큼 복면을 쓰고 있어요. 근데 명찰이 없어요.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에 나타난 중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의해서 이미 잠식되고 있다 그래요. 회사는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본이 많은 이 자본가에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중국이 지금 무슨 짓까지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여론까지 조작하고 있어요. 댓글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정부의 정책이 올라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의 이 유리한 어떤 그런 일들이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댓글을 달면서 여론을 아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댓글 부대. 그리고 정치인들을 포섭해요. 뒤로 가서 뒷돈 주고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내놔라. 중국에게 유리한 일들에 대해서 찬성하라. 이렇게 하면서 돈 주고 뒤에서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에 뿌리는 돈이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는 돈이 연간 한 1조가 된대요. 그래서 이 돈을 교수, 학생, 경제계, 연예계, 정치계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되게 돈이 궁색한 엘리트 계층들에게 이 돈들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섭하고 이러한 일들이 2010년서부터 아주 그 전서부터 있었는데 2010년서부터 점점 더 노골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무너뜨려 가지고 중국 중심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대1로의 정책이에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중국이 삼키려고 하는 전략 정책 1순위예요. 최고의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잡아먹기가 좋은 나라예요.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너무 발전되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주워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알토란 한 개를 생으로 삼키는 거야. 하나도 힘 안 들이고 엄청난 힘과 이 부와 이 기술과 이걸 통으로 삼킬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 대한민국에 대하여서 그야말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삼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들여 왔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우파로 알고 있는 박근혜 정부, 분명히 우파예요, 이 사람은. 근데 중국 친화적 정책을 쓴 게 박근혜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완전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아주 재미있게 희화적으로 잘 표현한 것처럼 중국의 쉐쉐, 대만의 쉐쉐, 이러면 돼. 정말 자기의 등골에다가 빨대 꽂고 척수액을 다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쉐쉐, 쉐쉐 이러면 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한 번만 더 좌파 정부가 들어섰으면은 우리나라는 끝장난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어요. 한 번만 더 좌파 정부가 들어섰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되고 완전 공산화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중국 통일전선 공작의 일환으로 한국 내에 중국 비밀 경찰서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도 처벌 못해요. 이 중국의 비밀 경찰서는 경찰서라고 이렇게 팻말을 걸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중국을 반대하고 해외로 탈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중국 반대 인사들,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을 비밀리에 그들을 관리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국의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비밀 경찰서예요. 그게 어딘가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동방명주예요. 여러분 여기 어디까지 한번 알아봐 보세요. 어디인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예? 선전? 예? 이게 한글로 저 있잖아. 동방명주라고. 예. 이게 어디 같아요? 모르겠어요? 딱 보면 잠실이라는 거 딱 모르겠어요? 송파구예요. 행정구역으로 말하면은. 이게 중국 비밀경찰서예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다 저거 봤어요. 자전거 타고 한강 지나가면서 저도 이걸 봤다고요. 아, 따요. 중국집 되게 큰 거 하나 있네. 그리고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저게 중국 비밀 경찰서예요. 여기에 대장이 왕해군이에요. 이거는 에포크 타임지에 2022년 12월 달에 나온 게재물이에요. 이게 밝혀졌다고요. 근데 처벌 못해요. 왜? 외국인 간첩법을 없애버렸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처벌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식당하니까 식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했어요. 간첩질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티맵에다가 동방명주라고 쳐봤어요. 내가. 이게 뭐지? 라면서. 어저께 밤에 티맵에다가 동방명주 쳤어. 쳤더니 안산에도 있고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던가? 이 동방명주라고 하는 게 이름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안산, 서울 퇴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있더라. 그게 근데 이 중국 비밀 경찰서를 갖다가 명맥을 이어받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꽤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서로 공조하는 이 공조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중국은 기급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들여 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 부정선거가 바로 뒤에서 조정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중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그 나라의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로 정당으로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당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재명 후보하고 대선에서 경쟁했을 때 투표 결과가 윤석열 후보가 0.7% 이긴 걸로 나왔어요. 1%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당이 1%밖에 아니, 1%도 안 되면서 이긴 게, 막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비아냥거렸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이 다시 재조명되어지게, 이제 부정선거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얘기들이 나오는 게 0.7%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10% 이상 표 차이가 났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이 여기서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그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되게 강력하게 했어요. 반국가 세력. 을 척결하려고 한다. 일거에 척결하려고 한다. 일거가 뭐예요? 한 방에 날리겠다.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될, 수호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국가 존립의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선포할 때에 뭐하러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 봤을 때에는, 아, 이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갈 위기에 몰렸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은 완전히 우리나라는 끝장나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그때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장관들을 줄 탄핵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손발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202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대통령이 쓰는 예산이나 검찰이 쓰는 예산, 이런 걸 다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원자로 정책에 대한 모든 예산도 거의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일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이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거대 야당의 횡포예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가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계엄령 선포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선포인데 왜 놀래요? 당신이 국가 전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데 참여했냐고? 아니잖아. 근데 계엄 선포인데 왜 놀래요? 도둑이야! 그럴 때 제일 놀라는 놈이 누구예요? 도둑이에요. 그래서 계엄 선포하니까 제일 난리를 부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민주당이잖아요. 국민의힘도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간첩처벌법을 왜 없앱니까? 간첩 활동하기 좋으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첩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간첩처벌법을 없애냐고. 국가보안법을 왜 없애려고 그래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면은 지가 잡혀갈 것 같으니까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국회의원 잡아간 사람 있어요? 국민 누구 잡아갔어요? 다친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몇 시간 만에 국회에서 회제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하면서 회제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국회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 곳이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연수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건물 옆에 있는 연수원에 침투했어요. 이제 밝혀졌는데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미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 SBS, KBS, MBC 이런 데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언론들은 이미 완전히 중국화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지금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언론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벌써 이제 솟아오르고 있는데 곧 나올 거예요. 2, 3일 내로 아마. 선거연수원에서 원래는 9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99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99명은 계엄 선포되어진 그날 밤에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그리고 미군들하고 합동작전에 붙들려 가지고 전부 다 평택항으로 이송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전부 다 압송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평택항에서 오키나와로 떠난 배가 있는가? 그리고 그 거리가 보니까 1000몇백 킬로더라고요. 그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항에 그 배가 도착한 적이 있는가? 항로 궤적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 사진까지 내가 안 가져왔어요. 정확하게 평택항에서 출발해서 오키나와에 도착한 배가 있어요. 거기서 이미 다 불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댓글도 조작했다. 여론도 조작했다는 것도 이미 다 실토를 다 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하려고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성역이에요. 교회나 절이나 성당 같아요.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가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판사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수많이 진행되어진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그 선거위원장이 판사예요. 그 판사가 이거 아니야,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이거 부정투표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판사들이 그걸 다 덮고 있어요. 이걸 말하면은 바로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왜곡된 판결을 내리는 원인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중국 자본에 다 먹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정선거 뒤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어진 국회의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친중 세력, 종북 세력을 쏟아내고 박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럼 수색영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법원에 가서 수색영장 떼어주세요 하게 되면은 판사가 떼어줘야 안 떼어줘요. 이미 다 자경화되어 있어. 안 해줘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엄을 선포해야만이 군정이 들어서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계엄이 지속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계엄군이 모든 걸 통치하기 때문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색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국가 위기 시기에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계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계엄을 하겠다라고 여러 강요들하고 또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도 이미 작용화되어진 사람들이 국무위원들 중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 얘기를 해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극소수의 몇 명하고만 얘기를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설픈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계엄 선포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털어내는 것,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99명의 중국 댓글 부대가 연수받고 있었어요.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어요. 12월 7일 날 아프리카 가나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에 파견할 댓글 부대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냐면요. 근데 12월 7일 날 아프리카 가나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좌파가 됐을까요? 우파가 됐을까요? 우파가 됐어요. 지속적으로 좌파가 그 가나 대통령을 하고 있었어요. 왜 우파가 됐을까요?
부정선거를 못 저지른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민주당이나 심지어 우리가 우파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다 지금 친중 세력이 포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위기에 내몰리고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국민의힘의 대표라고 하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내각제 개헌을 얘기하고 있어요. 권영세도 내각제 개헌을 헌법을 바꾸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을 건져낼 생각을 안 하고 헌법 바꿀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권영세는 한중의원연맹의 회원이에요. 그럼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회에 걸린 각국의 사진이에요. 거기에 그 공산당 100주년 기념회에 모인 각국의 당의 깃발이에요. 뭐 보이죠? 여러분? 뭐 하나 보이는 거 없어요? 여기 보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회에 참석했어요. 이건 이게 최근 사진이 아니에요. 아무튼 한 몇 년 좀 지난 사진인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 사진을 내가 한번 들고 들어온 설교할 때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추미애가 참석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경화되어져 있고 얼마나 중국화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잡혀갔는데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각제는 뭔가 하게 되면요. 다수당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상이 나오는 거예요. 의원들을 포섭하게 되면은 자기네 나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각제는요. 다른 나라가 그 정권을 하고 훔쳐먹기가 너무 좋은 게 내각제예요. 캐나다가 지금 거의 망했어요. 트리도 총리가 내각제 총리하고 있었어요. 중국하고 엄청 붙어 먹었어요. 나라 다 망했어요, 캐나다. 옛날 캐나다가 아니에요. 실업자가 덕실덕실하고 나라 완전 엉망진창 됐어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거의 거지 나라가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그런 캐나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마약을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캐나다가 미국으로 들어오기 쉽잖아요, 국경이. 엄청난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나라라고. 캐나다가 거의 다 망하고 베네수엘라 할 것 없이 지금 호주도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은 지금 이 홍역을 겪고 있어요. 호주도 지금이요. 수많은 유학생들, 이민자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내가 마실 물이 있고, 오늘 우리 집에 보일러가 들어오고, 오늘 내 통장에 잔고가 있고, 뭐가 달라졌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교 소득에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전쟁이라고. 이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용히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눈 떠봤더니 중국이 돼 있어요. 이거 뭐지?
김영규 씨라고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1976년도에 대한민국에 감첩으로 난파됐어요. 그래서 전남 거문도에서 잡혀가지고 귀순했어요. 이 사람은 전향했는데 이 사람이 이력을 봤더니 16살 중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6.25 전쟁 때였어요. 6.25 전쟁 때에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쌀구하러 나갔다가 은평구, 지금으로 말하면 은평구 수색 그쪽에 쌀구하러 갔다가 북한군에게 잡혀가지고 북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받고 76년도에 우리나라로 다시 간첩으로 내려와서 7번이나 왔다 갔다 난파 간첩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3명이 같이 내려왔는데 2명 죽여버리고 자기는 자수했어요. 이 사람이 책을 펼쳐냈는데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서울에 약 10개의 고시원을 세워가지고 고시원당 6명씩 포섭할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누구예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행정고시, 그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거기에 패스하게 되면 우리나라 공무원으로, 그 판사, 검사로 등용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6명씩 포섭해가지고 김일성 장학금을 준 거예요. 30년 동안, 1980년서부터 2010년까지. 이 사람 얘기예요. 이 일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었다. 사법고시 합격자 약 1,800명을 배출했어요. 지금 우리법 연구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우리법 연구회 사람들이 거의 다가 종북 좌파 진영이에요. 이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SBS, KBS, MBC 보면요. 여러분 99% 속습니다. 거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바이든 때에 미국의 CNN이라든지 NBC라든지 그들이 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 타임즈라든지 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또 여기에 속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재판 판결을 내리는 걸 보십시오. 공수처는 내란권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공수처가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잡아 넣었어요. 근데 내란죄는요,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이재명이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법원에서 이거 무슨 죄야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하자마자 내란죄라고 그래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 내란죄래.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니까 영장을 내줘. 이게 전부 다 불법인 거예요. 무법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아직도 절반이 보니까 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거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거 왜 이래요 도대체 이거? 이재명이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 줄 아십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제 설교 못 들어요. 못해요. 동성애자 죄라고 얘기했다가는 바로 벌금 몇백만 원씩 때려 맞아요. 그리고 계속하면 감옥 가요. 이 차별금지법은 전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아무 관심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물을 데피는 데에 서서히 온다고 올라가니까 물이 끓는지도 모르고 있는 깨구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비유를 우리 많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예요. 제가 오죽하게 되면은 저같이 이 조그만 교회에 있는 이 목사가 연달아서 계속해서 거의 한 달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예요. 법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법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도 법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대놓고 무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좋다고 아직까지 박수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절반이에요. 이 나라를 지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못 지키게 되면은 이제 이 좋은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요, 이런 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이제 어느 나이 들어서 손주를 키우는 손주가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죠? 중국 같은 사회에 내 손주가 살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왕이 날아간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금요. 왕이 날아간 상황이라고, 지금. 여러분, 왕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힘센 왕이 이걸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살려줘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왕이 없었어요, 그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냥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왕이 없어요. 아무도 이 유대인을 보호해줄 왕이 없었다고. 그때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 유대인을 보호해줬어요. 그들을 살려줬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젯밤에 저는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자야지. 내일 주일인데.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1시쯤 누웠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 다시 와가지고 또 켜놓고 어떻게 됐나 했더니 계속 기각 그러더라.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구나. 또 누웠어. 잠이 안 와. 또 2시에 나와가지고 또 다시 켜놓고 또 봤어. 아직까지 기각해야 된다. 차은경 판사님, 깊이 생각하세요.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아직까지 아니고. 3시에 또 나와. 또 얘 진행이야. 4시에 나와서 켰더니. 끝났습니다. 한 사람 이렇게 하고 앉아있더라. 잡혀갔구나. 왕이 날아갔어요. 다른 왕이 지금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그게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연결되어진 고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아가 우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쭉 나 혼자 누워서 생각을 해봤더니 1945년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도 우리나라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일본을 때려 눕히는 바람에. 미국 때문에 해방이 돼버렸다고 그냥. 6.25 전쟁을 승리할 때도요. 우리나라로는 북한과 중국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이기게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결국 미국 덕분이었어요. 지금 제2의 건국의 때가 와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망하느냐, 이대로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은 또다시 일어서느냐는 지금 누가 도와줘야 되는가 하면은 미국이에요. 지금요, 이재명을 좋아한다, 민주당을 좋아한다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지금. 마치 유괴범이 학경이를 데리고 가는데 막 초콜릿 사주고 사탕 사주고 막 이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하하 좋아가지고 아저씨 아저씨 이러면서 따라가는 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지금. 왜? 아직까지 내가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공산 전체주의가 뭘 의미하는지 일단 인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왜 윤 대통령이 임기가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 사람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서 탄핵될 줄 뻔히 알면서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이 사람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영상이 있는데 더 이상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거 소송에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 상태고 비번이 1, 2, 3, 4, 5예요.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없고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의 수와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이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있었던 게 아니냐.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증거가 안 된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판사들이. 왜냐하면 다 이미 작용화되어져 있으니까. 다 받아 먹었으니까. 이거 인정하면은 투표 다시 해야 되니까. 그죠?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되어졌는데 살인범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없다. 이거는 여러 명이 칼에 찔려 죽어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 근데 살인범 못 잡았어. 그러니까 이게 살인사건 아니야. 이건 우연한 사건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 지금 이게. 그래서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를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범인 없어. 그냥 우연히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고 좀 통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위원회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 나라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는 없다. 이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 세력이 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이나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런 대량으로 투표지를 바꾸고 투표인들을 뒤바꿔 놓고 하는 일은 도저히
한 국가가 혼자서 못한다, 한 단체가. 그러면은 이 뒤에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중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요.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했잖아요. 이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그죠? 그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 투표자가 몇 년생이 있었는가 하면요. 18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투표했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 이름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 이름을 도용해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져가지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저 예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걸 알고 있다고, 나도.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한 달째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해서 나라 정세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나라가 없어지면은 진리가 필요 없지는 않겠지요. 이 나라가 없어져도 진리는 설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 멸망당해도 진리는 설 수밖에 없는 거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나라가 날아가고 나게 되면은 이 진리를 어디다 선포할 거예요? 공산화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진리를 선포할 거예요?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탄핵 받을 때보다도 수직 상승해서 지금 46%, 50% 넘은 데까지 있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절반 이상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어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도대체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거에 또 다시 얘기해. 내가 아버지야. 우리 집 도둑이도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야! 하고 소리 질러서, 이러면 일어나! 여보 일어나! 강도야, 강도! 근데 예람이가 일어나서 이러는 거야. 아이씨, 짜증나. 강도가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왜 소리를 지르고 아빠 난리야. 깜짝 놀랐잖아, 씨야. 아이, 진짜. 왜 소리 지르고 그래, 강도 들어왔다고. 아이씨. 아빠 알아서 하든지. 아빠 나 잘래. 조용히 해. 이러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일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넘어가면요, 저 여기 서 있을 필요 없어요. 서 있지도 못해요. 여러분 여기 없어요? 피자 파티? 개나 줘버리라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성찬식? 개나 주라고 그래. 없어요, 그런 거. 정신 차려야 돼, 지금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기에 와 있다고, 지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판에 와가지고 제가 좀 더 이렇게 격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에 동감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찔렸다고 모르겠는데 이러면은요, 어느 틈인가 그 칼이 당신의 목의 동맥을 이미 찌른 다음일 겁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시고 우리의 스탠스를 어디에다 고정해야 할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트럼프, 미국을 자꾸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 조만식 우리나라 건전했던 그 조만식 선생님인가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게 속지 마라. 일본아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 틀린 거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 됐어요. 우리는 미국을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해오기도 했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번 이 기회에 친중 세력과 그리고 친북 세력, 종중 세력과 종북 세력들이 다 뽑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이 난 이걸 모르는 사람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이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 하나로 뭉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미국이 정말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잡는 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